여러분, 잠깐만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였거든요.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에요. 수출도 꺾이고, 소비도 얼어붙고, 건설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까지 무너졌죠. 그런데 2026년 들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KDI가 올해 5월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했거든요. 요 한국은행도 기존에 1.8%를 제시했다가 이점 외서 2.6%로 높일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7% 반등했어요. 한국은행이 2월에 0.9%를 예상했는데 거의 2배가 나온 거예요. 숫자만 보면은 그냥 좋아지나 보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흐름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을 이끄는 엔진이 수출이 아니라 내수라는 점이에요.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이 두 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내수가 살아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수출 반등이랑 내수 반등은 혜택이 가는 곳이 다른 게임이에요. 오늘은 그 수혜를 받는 업종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왜 지금 내수가 살아나는지. 둘째, 건설 투자 반등이 왜 진짜인지. 셋째, 이 흐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는지.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내수 반등의 구조부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처음엔 2.0% 성장이면은 그냥 평범한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그런데 맥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2025년이 1.0%였잖아요. 거기서 2.5%로 올라간다는 건 성장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시속 30km로 기어가던 차가 갑자기 시속 70km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효과의 본격화예요. 한국은행이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금리 인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시차가 있어요. 마치 보일러를 틀었는데 방이 따뜻해지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그 효과가 202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죠. 두 번째는 소비 심리 회복이에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6년 5월 기준 106.1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이 지수에서 100이 기준선인데 100을 넘으면은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선을 넘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비 패턴의 변화예요. 2025년에는 사람들이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필수재 위주로만 소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이나 외식, 문화생활 같은 선택자의 서비스 소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선택자의 소비가 늘어나면은 관련 업종 매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재는 가격이 올라도 똑같이 사야 하지만 선택재는 소비 여력이 생기면은 지갑을 열게 되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내수 반등은 금리 효과 플러스 심리 회복 플러스 소비 패턴 전환이 동시에 맞물린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민간 소비야 그렇다 치고 건설 투자 반등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질문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제일 의심스러웠거든요. 2025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1년 만에 플러스 2%로 돌아선다고요? 이게 너무 빠른 반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근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근거는 정부 예산이에요. 2026년 SOC 예산이 27조 5천억 원인데 전년 대비 7.9% 늘어난 거예요. 국토교통부 예산은 6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예요. 철도 예산만 26.3% 증가했고 공공주택 공급 예산도 22조 8천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건설 발주를 위해 6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건 그 돈이 건설 현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댐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돈이 흘러갈 방향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두 번째 근거는 시차 효과예요. 나보, 즉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은 2023년에서 2024년에 건설 수주가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실제 공사로 반영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수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그 수확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 거예요. 2026년 건설 수주 전망치가
231조 2천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4% 늘어난 수치고요. 건설 투자 총액은 270조 원으로 예상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반등은 공공부문주대요. 민간 주택 시장, 특히 지방 아파트 시장은 아직 회복이 제한적이에요.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하고 금융 환경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건설 투자 반등은 진짜지만 민간 주택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가 이끄는 반등이에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내수 반등, 수혜 업종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 흐름 분석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수혜 업종 세 가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유통, 소비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비 여력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저축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달랐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포인트라는 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하거든요. 2026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1.7%예요. 2025년 1.3%에서 올라간 거고요. 0.4%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민간 소비 규모가 수백조 원대거든요. 거기서 0.4%포인트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건 수조 원의 추가 소비가 시장에 풀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 더 열었을 뿐인데 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 패턴 전환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2025년에 사람들이 필수재만 샀다면 2026년엔 그동안 참았던 소비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외식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요. 여기서 추가로 주목할 게 있어요. 여행 숙박 업종이에요. 2026년 한국인 해외여행이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요. 컨슈머 인사이트 전망인데요. 소비가 서비스로 전환되는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항공사, 여행사, 호텔 업종도 이 흐름의 수혜권 안에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소비자에는 민간 소비 증가와 소비 패턴 전환이라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는 업종이에요. 두 번째 업종은 건설, 건자재예요. 이게 가장 직관적인 수혜 업종이에요. 건설 투자가 늘어나면은 건설회사랑 건자재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업종을 과소평가했거든요. 건설이야 뭐 항상 있는 얘기 아닌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SOC 예산 27조 5천억 원,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8천억 원, 철도 예산 26.3% 증가, 공공주택 예산 22조 8천억 원. 이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철도 예산이 26.3% 늘어난다는 건 철도 노선 신설이나 확장 공사가 대규모로 발주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새 도로를 뚫으려면은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게 건자재 업종으로 수요가 흘러가는 것처럼요. 2025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까지 무너졌잖아요. 그 기저효과도 있어요. 워낙 낮은 곳에서 출발하니까 조금만 후 회복해도 수치가 크게 올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게 더 극적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단,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다시 강조할게요. 이 수혜는 공공발주 관련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에 집중돼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 분양이나 지방주택시장과 연결된 건설사는 이 흐름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 포지션이 잡혀 있는 회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건설 건자재는 정부 예산이라는 확실한 수요처가 이미 확보된 업종이에요. 세 번째 업종은 일반 기계, 소재예요. 이게 세 업종 중에서 가장 간접적인 수혜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업종이기도 하죠.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 투자가 늘어나면은 직접적으로 건설사가 수혜를 받죠. 그런데 건설사가 공사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장비가 필요해요. 크레인, 굴착기,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장비들이요. 이걸 만드는 게 일반 기계 업종이에요. 그리고 소재 업종은 이렇게 연결돼요. 건설이 늘어나면은 철강, 화학, 비금속 소재 수요가 함께 늘어나거든요. 마치 집을 지으려면은 벽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단열재도 필요한 것처럼요. 그 재료들을 만드는 업종이 소재예요. KIT, 즉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건설 설비 투자가 회복될 때
일반 기계 업종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2026년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이 2.1%로 잡혀 있는 것도 이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어요.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등 국면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을까요? 소재랑 산업재였어요. 화학, 철강, 기계 업종이 반등을 주도했거든요. 당시 동부증권 분석에서 증시 충격의 원인이 해소될 때 반등 원동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과 구조가 비슷해요. 2025년 내수 침체라는 충격 원인이 해소되면서 그 수혜가 소재, 기계 업종으로 흘러가는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일반 기계, 소재는 건설, 설비 투자 반등의 뒤를 따라가는 업종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리스크도 있어요.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예요. 한국의 가계부채 GDP 비율이 89.4%예요. 2025년 9월 기준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거든요. 마치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월세가 오르면은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것처럼요. 소비 회복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성장 패턴이에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성장 경로가 상고하저예요. 상반기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하반기엔 둔화되는 패턴이에요. 실제로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로 강하게 나왔는데 하반기는 1.5%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연간으로 좋다고 해서 하반기까지 같은 속도로 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은행 금리 동결이에요. 기준금리가 2.50%로 5연속 동결됐어요. 물가랑 환율 불안 때문에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으면은 소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알고 수혜 업종을 바라보는 것과 모르고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판단이에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1981년 이후 한국 대선 이후 코스피 패턴을 보면 대선 후 1개월의 평균 4%, 3개월에 4.6%, 6개월에 6.9%, 12개월에 16.5%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물론 1997년 IMF나 2007년 금융위기처럼 외부 충격이 있을 땐 예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턴에서 초과 수익을 낸 업종을 보면은 보험, 증권, 헬스케어, 방송통신, 은행, 그리고 경기소비재가 있었거든요. 경기소비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수혜 업종 유통소비재와 겹쳐요. 역사적 패턴이 지금의 내수 반등 흐름과 방향이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수 반등과 대선 이후 패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한국 경제는 2025년 1.0% 바닥에서 2.5%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어요. 그 엔진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예요. 민간 소비 1.7% 성장과 건설 투자 플러스 전환이 핵심이에요. 이 흐름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 세 가지. 첫째, 유통 소비자의 민간 소비 증가와 선택자의 서비스 소비 전환의 직접 수혜예요. 둘째, 건설 건자재. SOC 예산 27조 5천억 원, 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8천억 원이 뒷받침하는 수혜예요. 셋째, 일반 기계 소재. 건설 설비 투자 반등이 뒤따라오는 간접 수혜예요. 단, 가계부채 89.4%, 상고하저 성장 패턴, 금리 동결 리스크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업종이 뭔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